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조용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외로움과 위기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식들도 바쁘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아 이젠 나 혼자 살아야지라고 마음먹고 계신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조용한 하루를 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 먹는 걸 깜빡해도 반찬이 떨어져도 몸이 아파도 누구 하나 곁에 없습니다. 이런 고립감이 쌓이고 반복되면 노년의 삶은 금방 건강, 안전, 정서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치매, 낙상사고 같은 일은 혼자일 때 훨씬 치명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만든 돌봄 서비스가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그 존재를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아직 괜찮아. 괜히 남들한테 폐 될까봐. 신청하면 기초연금 끊길까 걱정돼서. 하지만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정부는 오히려 당신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맞춤형으로 정성껏 돕고자 하는 제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든 꼭 알고 있어야 하며 신청만 해도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혼자 사는 노인에게 이 서비스가 필수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 신청 방법, 가족이 멀리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모두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신청하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첫째, 혼자 사는 노인의 삶,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자식들이 멀긴 하지만 가끔은 전화도 오고 몸이 좀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내 손으로 다 하니까. 이 말들은 한국의 수많은 혼자 사는 노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고요한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고요함 속엔 누군가 발견해 주기 전까진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현실 통계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혼자 사는 비율은 22.6%, 즉 약 190만 명 이상이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다수가 도심 외곽, 농어촌,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회와의 연결고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통계로 드러납니다. 고독사 추정 사망자 수 연간 약 3,000명 이상, 독거노인의 낙상 사고 발생률 비독거노인의 3.7배, 응급상황 발생 후 24시간 내에 발견되지 못하는 사례 절반 이상, 즉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명 유지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진 것뿐인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8세 김모 어르신은 작년 겨울 화장실 바닥에서 넘어졌습니다. 잠깐 어지러움을 느껴 미끄러진 것이었죠. 그 순간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아파서 움직일 수도 휴대폰을 잡을 수도 없었고 4시간 가까이 바닥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반찬 배달을 온 자원봉사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거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요. 그분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작은 사고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외로움이 불러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들. 외롭다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보다 심혈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며 고립된 노인은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짧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노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38%,
치매 전조 증상이 있는 비율은 동거노인보다 2.5배 이상 높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혼자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말을 하기조차 꺼리는 노인들, 기초연금만 받아 조용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 몸에 이상이 있어도 괜히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병원을 미루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의 중심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이 위험합니다.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은 괜찮아.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끼니를 챙기지 못해 라면, 김치로 때우는 날이 많고, 약 먹는 시간을 잊거나 며칠씩 건너뛰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일주일을 보내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정말 괜찮은 상태일까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완전히 아픈 사람만 신청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프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우울해지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미 예방 중심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혼자 사는 노인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립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에 노년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은 종종 위험을 감추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프고, 아무도 모르게 외롭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삶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며 무엇보다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 삶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입니다. 둘째, 정부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진짜 돌봄 서비스입니다. 노년이 되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더 이상 빠르게 걷지 못하고 한 끼 한 끼가 느려지며 사람보다 약, 전화보다 병원 예약이 더 가까운 현실이 됩니다. 그럴수록 누가 내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지지만 막상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마음이 앞섭니다. 내가 이 정도로 약한가? 나 하나 돌보자고 누굴 불러? 복지? 나는 그런 거 대상도 아니야. 괜히 신청했다가 기초연금 끊기면 안 돼.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지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별하고 그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당신처럼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혼자 사는 노인 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집안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가 방문형 생활형 정서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생활지원, 방문간호, 응급안전 등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바꾸어 사람마다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제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가끔 외출 동행만 필요해요. 나는 치매 초기라 말벗이 필요해요. 청소나 도시락만 도와주면 괜찮아요. 이런 개별 상황을 모두 반영해서 필요한 서비스만 쏙쏙 골라서 연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지원 내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신체 지원 서비스, 거동이 어려운 분께 식사 배식 도시락 제공, 병원 동행, 처방약 수령 건강상태 체크, 실내 보행 보조 외출 동행,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및 대화 나눔, 우울증 사전 체크 및 심리 상담, 생일 명절 챙기기, 사진첩 만들기, 편지 쓰기 등 삶 회고 활동, 생활 지원 서비스, 청소, 쓰레기 정리, 환기, 계절별 난방 냉방 점검, 고장난 물품 점검, 가전제품 사용 보조, 안전 지원 서비스, 화재 감지기 설치, 낙상 방지 매트 손잡이 설치, 응급 안전 알림기 제공, 매일 안부 확인 전화 또는 방문. 이 모든 항목 중 상황에 맞게 일부만 제공되며 지원 계획은 상담사와 직접 대면한 후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끊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초연금, 생계급여 혹은 요양등급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기요양보험과 무관하게 별도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즉 이 서비스는 소득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하면 받을 수 있고 기존 혜택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년은 정부가 말하는 사각지대 보호 대상자로 분류되어 향후 추가 복지 연계 우선 대상자로 관리되기도 합니다. 신청 대상은 이렇습니다. 만 65세 이상, 단독 가구 혼자 사는 경우 또는 노인 부부 중 거동이 불편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은 아니지만 건강정서주거 환경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요양등급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의료 기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면 OK. 가족, 지인, 사회복지사도 대리 신청 가능. 지역 담당자가 방문 상담 후 적합 여부 판단. 신청 후 1에서 3주 내에 담당 돌봄 인력 배정. 첫 방문일 조정, 서비스 항목 설정. 신청은 복잡하지 않으며 한 번 신청하면 1년간 자동 연장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중간에 서비스 조정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대부분의 서비스는 전액 무료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도시락 배달, 보일러 점검 등 부가 서비스에 대해 소액 자부담월 1에서 2만 원이 생길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전액 면제됩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국가가 집에 돌봄 인력을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 이게 바로 현실의 모순입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만든 구조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외로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 밥을 해주면 좋겠다. 누가 나 좀 안부라도 확인해 줬으면. 병원 가는 길이 너무 불안하다. 나 오늘 하루도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이런 하루하루가 반복될 때 정부가 당신에게 내미는 손이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 시대에 혼자 사는 노년에게 꼭 필요한 생존 서비스입니다. 셋째, 실제 사례로 보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변화. 어떤 제도든 글로만 보면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겐 단절된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현실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그날 누가 없었으면 난 끝이었어요. 인천 연수구 김정순 어르신 77세 혼자 거주. 김 어르신은 1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인천의 한 낡은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지만 외국에 정착한 지 오래라 통화도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죠. 김 어르신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만 먹으면 괜찮다며 병원도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작년 겨울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에 중심을 잃고 부엌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휴대폰도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가고 있다는 공포 속에서 김 어르신을 구해준 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생활지원사였습니다. 그날은 정기 방문 날도 아니었지만 생활지원사가 요즘 날이 너무 추워서 걱정돼 전화도 안 되니 직접 가봤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졌고 지금은 회복 후 주 3회 방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도 모르게 갔을 겁니다. 이 서비스는 그냥 말벗이 아니라 목숨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례 2. 외롭다고 생각할 시간조차 없어졌어요. 전북 고창군 박영자 어르신 81세, 부부 모두 노년. 박 어르신 부부는 고창의 한 시골 마을에서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가끔 음리대까지 나가려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교통비가 부담이라 병원도 미루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노인 돌봄 신청해봐요. 복지관에서 매주 반찬도 갖다 줘요라고 말해줬고 읍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매주 2회 건강한 반찬과 밥 도시락 배달, 2주에 1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말벗과 청소 도움, 월 1회 복지관 차량이 병원 동행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외로운 게 제일 서러운데 이젠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가 내 안부를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어요. 사례 3. 엄마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경기 의정부시 윤소영 씨 49세, 노모를 둔 자녀. 윤소영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의정부에 홀로 계신 어머니 79세를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자 계시다 보니 말수가 줄고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 바쁘지? 라며 늘 짧게 끊는 어머니가 어느 순간 너무 무표정하고 멍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 상담센터에서 치매 초기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 주 3회 생활지원사가 어머니를 방문해 대화, 인지활동 짚어줄, 그림 그리기 등을 함께하며 집중력 회복 유도, 매달 치매 예방활동 키트 제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까지 배웅도 하고 예전처럼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에요. 엄마를 다시 돌려주는 마법 같았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정서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사례 4. 남에게 폐 끼치기 싫었는데 서울 강서구 조남호 어르신 84세, 자발적 신청자. 조 어르신은 은퇴 후 20년 가까이 혼자 살았습니다. 스스로 운전도 하고 밥도 차려 먹고 정리정돈도 잘하니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 감기 몸살로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기운이 확 줄고 외출도 뜸해졌습니다.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걸 느꼈고 그러던 중 우연히 TV 뉴스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고 스스로 신청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거 신청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나? 국가가 마련해 준 거면 한번 받아보자는 마음이었죠. 처음엔 말벗만 받다가 점점 청소 지원, 병원 동행, 처방약 대리 수령까지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조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나도 자존심이 있었어요. 근데 받으면서 알았죠. 이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걸. 정말 지금은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사례에서 보이는 공통점. 위험은 갑자기 오지만 대처는 미리 해야 한다는 것. 고립은 조용히 오지만 그 파괴력은 크다는 것. 말 한마디 나눌 사람만 있어도 삶이 달라진다는 것. 신청만 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괜찮아도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서비스는 건강할 때, 의식 있을 때, 스스로 신청할 수 있을 때 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넷째, 가족이 멀리 있다면 노년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노년은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지붕 아래 3대가 살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자식과 따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 그만큼 노년이 마주하는 현실은 더 고독하고 더 위험해졌습니다. 숫자로 보는 가족 없는 노년.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년 인구 중 자녀나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비율은 78.3%, 이 중 절반 이상이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0에서 60대에 접어든 자녀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직장, 자녀 교육, 경제 문제로 인해 1년에 한두 번도 부모를 직접 찾아뵙기 어렵다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와 1년에 한 번 이상 만난다. 43.6%. 매달 통화는 하지만 실제 방문은 거의 없다. 51.2%. 명절 외에는 만날 기회가 없다. 61.5%. 즉, 노년은 이제 실제 가족과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감이 매우 커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괜찮다? 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봄 서비스 신청을 망설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이 있으니까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이런 건 진짜 혼자 계신 분들이 받는 거잖아. 내가 받으면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식이 있다고 해서 함께 살지 않는다면 당신도 당연히 대상자입니다. 심지어 복지부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이 없거나 정서적 단절이 심한 경우,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즉, 가족이 있어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뜸한 경우, 자녀가 동일 지역에 살지 않아 돌봄이 어려운 경우, 연락은 있지만 정기적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동거하지 않고 고립된 일상을 보내는 경우, 실제로 많은 신청자들이 자식은 있지만 일상은 혼자라는 사유로 노년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멀리 있을 때 겪는 정서적 위험, 가족과 떨어져 사는 노년은 더 큰 고립감을 겪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줄고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감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혼잣말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정서적 고립은 단지 우울함이나 심심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 뇌활동 감소, 기억력 저하, 우울증 고립 6개월 이상 시 우울감 3배 이상 증가, 자존감 저하,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자살 위험 증가. 실제 노년 자살률 중 고립형 원인이 48%.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너무도 조용하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기대기 미안하다면 제도를 믿으세요. 한국의 노년은 참 강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불편함도 숨기고 심지어 병이 와도 참아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이 자칫 위험을 부르는 침묵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말 안 해줘서 몰랐어요. 아버지가 원래 무뚝뚝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몰랐어요. 그렇기에 더더욱 자식에게 모든 걸 말하지 못할 때는 제도를 믿어야 합니다. 노년 맞춤 돌봄 서비스는 자식처럼 가까이는 못 있어도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대화하고 돌봐주고 당신의 생활에 변화와 생기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사례로 보는 가족은 있지만 혼자인 분들의 변화. 사례 1. 딸이 일본에 있어서 3년에 한 번 겨우 봐요. 정기 방문, 전화 모니터링, 생일 챙김 서비스로 이젠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됨. 사례 2. 자식이 가까이 살지만 각자 너무 바빠요. 일주일에 2번만 말벗 서비스 받아도 누구랑 얘기하고 나면 하루가 훨씬 가벼워요. 사례 3. 자식들이 다 공무원이라 귀찮게 하기 싫었어요. 신청 후 도우미와 정기적 상담,
지금은 오히려 자식보다 더 편하게 마음 털어놓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사는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도와줄 수 없는 순간 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삶이 어렵고 물리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빈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건 결국 당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노년 맞춤 돌봄 서비스는 그 빈자리를 국가가, 지역사회가 함께 채우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족이 멀리 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도를 통해 따뜻한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식에게 미안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다섯째, 노년 맞춤 돌봄 서비스 미루면 결국 손해만 남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신청할게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도 괜찮겠지. 아직은 혼자 잘 버티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노년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다는 착각,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미루는 습관.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노년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몸은 점점 노화되지만 사고와 질병은 천천히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식은땀이 쏟아지고 가슴이 답답하다 심근경색. 평소처럼 화장실 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진다 고관절 골절.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째 밥을 못 먹는다 폐렴. 멍하니 하루를 보냈더니 날짜 감각을 잃는다 경도인지장애. 반찬이 떨어졌지만 귀찮아서 끼니를 거른다 영양실조. 말 한마디 못한 날이 일주일이 된다 정서고립. 이처럼 노년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고 나서야 그때 신청해 둘 걸. 조금만 빨랐어도 미리 돌봄이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청을 미룰수록 연결까지도 늦어집니다. 노년 맞춤 돌봄 서비스는 신청만 한다고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5 복지기관, 지역 생활지원사 배정 여부 확인, 방문 상담 및 서비스 항목 협의, 서비스 일정 조정 및 첫 회 연결. 평균 2에서 3주, 많게는 4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하다고 느낀 그 순간에 신청해도 실제 돌봄은 한 달 뒤에야 시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직 괜찮다고 느낄 때 미리 신청하라. 그래야 위험을 맞이했을 때 이미 구조망 안에 있는 것이다. 서비스 대기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지원 가능한 인력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 서비스 대기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빠르게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도시 외곽, 시골 지역, 고령자 밀집 지역, 기존 이용자 중 돌봄 집중도가 높은 구역.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생활지원사 1인이 2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어 갑작스런 신규 신청자는 2달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신청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인데 라는 말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후회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받을 수 있어도 나중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매년 조정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인력 운영, 지원 항목, 대상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가능하지만 내년엔 제한될 수 있고 올해는 무료지만 내년엔 일부 항목의 비용이 붙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2024년만 해도 일부 시군구에서 도시락 배달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자부담이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혜택이 있을 때 누려야 한다는 말은 복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 자체가 내 건강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노년 맞춤 돌봄 서비스의 큰 장점은 서비스 시작과 함께 나의 건강 정보,
생활 환경, 위험 요인을 기록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후 작성되는 이용자 관리 기록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지원 연계가 빠름. 긴급 상황 발생 시 과거 기록 기반 대처 가능. 다른 복지 서비스 신청 시 우선순위 대상 지정. 병원, 복지관, 주민센터 간 통합 지원 체계 연결. 즉, 지금 신청해 두는 것만으로도 내 정보가 안전망 안에 등록되는 셈입니다. 이는 앞으로 이 돌봄, 요양, 건강관리, 복지 연계 모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아.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몸이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강할 때, 지금 판단이 또렷할 때, 지금 미리 해두자는 의지가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노년의 위기는 이 정도쯤 이하라는 순간에 스며듭니다. 신청을 미루면 미룰수록 돌봄은 늦어지고 안전망은 약해지고 위험은 가까워집니다. 신청은 쉽습니다. 지금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신청 완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복지관, 재간호인 복지센터, 가족이나 지인의 대리 신청 가능.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 사전 조회도 가능.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혼자라고 해서 혼자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가 준비한 손을 놓치지 마세요. 누구도 노년을 혼자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고, 가족은 멀어졌고, 자식들은 바빴고, 이웃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당신의 일상을 지켜줄 단 한 가지 장치, 그게 바로 노년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건 단지 밥을 챙겨주고 청소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눈이 생기고 당신의 하루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생기며 당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되는 삶의 울타리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자식이 있으니 괜찮다. 다음에 신청하지 뭐. 그 말들이 당신의 안전을 미루게 만들고 결국 어느 날 갑작스레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지금 연결하세요. 지금 보호받으세요. 혼자 살아가는 노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닌 관심이고 의술이 아닌 관계이며 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어디든 노년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정확한 노후 정보도 받아보세요. 노후의 길, 당신 혼자 걷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합니다.